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2일 일요일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필리핀의 부동산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그 요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지금 현재 필리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건설 경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바닥에서부터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런 필리핀의 분위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우선 현재 필리핀에 많은 건설 경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건설 경기를 이제 많은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뭐 지하철 공사도 하고 뭐 다리도 놓고 또 오래된 다리도 고치고 또 새로운 그 빌딩을 많이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외국 자본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건설 경기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요거 아주 문제 많은 겁니다. 가령 마닐라만 해도 마닐라 베이 아시아몰 지나서 많은 지금 그 건설을 또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카지노 그런 경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새로 만드는 그런 그 카지노 구역에서부터 따가이따이까지 또 전철을 놓는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MRT 경전철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거기서부터 아기날도 하이웨이를 거쳐가지고 따가이따이 가는 이 길에 부동산 값이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또 반면에 다른 지역에도 지금 많은 그런 건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빅에도 뭐 포스코가 들어와가지고 뭘 짓는다고 광고를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필리핀 국민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필리핀은 과거에 IMF를 2번이나 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갈 수도 있는 아주 그 좋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죠. 외환이. 그리고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그 흐름은 마약이었습니다. 마약과 그 닭싸움, 깍빛이라는 것이죠. 깍빛, 닭싸움. 좀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판매를 하고 마약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깍빛이라고 해가지고 그 닭싸움 경기, 이 닭싸움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닭싸움 경기장이 따로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 경기장에 출입하는 입장료만 막 500페소, 700페소 이렇습니다. 말 크세게 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루 인건비가 200페소, 뭐 100페소 할 때도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700페소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잘 산다, 괜찮게 산다, 집을 갖고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뚜렷한 직업이 없습니다. 뚜렷한 직업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집 좀 사라. 뭐 그런 구경은 잘 다니는 거죠. 이제 집주인이 대부분 뭐 경찰관, 중령, 뭐 대령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국 돈으로 억대가 가는 돈, 그런 집들이 집 좋습니다. 집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집들인데, 물론 그런 분들이 이제 무슨 돈으로 또 뭐 그런 집을 졌는지는 내막은 알 수가 없죠. 알 필요도 없고.
근데 문제는 현재 필리핀이 왜 그런 건설 경기를 많이 하는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두테르테 정권이 들어와서 마약 사범을 죽이고 또 잡아다 가두고 교화를 시키고 하는 100만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산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자잘한 이런 잡범, 쉽게 말하면 빈곤한 범죄가 많이 일어났었죠. 소매치기라든지. 그런데 또 그 흐름이 어느 날 그런 소매치기들이 또 뜸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건설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필리핀의 보니파시오라든지 이런 데 가면 대형 빌딩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그런 대형 빌딩들이 다 분양이 됐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 터미널 3터미널 앞에 그 지었던 많은 그 아파트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아파트죠. 근데 그런 안에도 사실은 분양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그 대형 프로젝트들도 미분양이 아주 많은데 사실 내면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필리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 집들을 분양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막 대규모로 짓는 거죠. 대규모로. 근데 그 공사 현장을 가보면 사실은 무지하게 부실합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또 정부의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운행돈으로 막 짓는 거죠. 막 수백 채를 짓는 겁니다. 뭐 수백 채가 아니라 수천 채, 수만 채를 짓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필리핀식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빌리지죠. 서브디비전. 그리고 외형 쪽으로 뭐 하늘에서 항공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멋있습니다. 막 길도 쫙 내고 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집 면을 보면은 막 벽 두께가 5cm도 안 돼. 5cm나 될까 정말. 가서 저기 그 쟀을 때.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부럽건 아니고 까미 공법이라 해가지고 공구리로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끼워 맞추는 그런 공법으로 짓죠. 빨리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뭐 강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상당수가 미분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필리핀이 IMF 또 간다 하는 소리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 내면 쪽으로 돌죠. 또 간다. 응? 그리고 지금 환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필리핀도.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내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 전체가 어떤 특정한 업종에 종사를 해서 그것이 생산성이 있고 재화를 양산해 가지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리핀에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국 돈 끌어들여가서 뭐 진다, 와골 이런 거죠. 지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지금 아시아몰 그쪽부터 해가지고 아기날도 하이웨이를 통해서 따가이 땅으로 전철을 진다. 이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런데 벌써 그 전철이 지나간다는 곳에는 땅값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투기가 아닐까 봅니다. 투기. 그러니까 일정한 작전 세력들이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공사를 뭐 그 전체적으로 다 그 구간을 정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아시아몰 쪽으로 해서 그 크리스탈몰 앞으로 해서 그 아시아몰에서 나오는 길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공사를 이제 일부는 개통을 해가지고 그 앞에만 그런 거죠. 앞에만. 거기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발표는 따가이따이까지 전철을 얻는다. 노선이 확정됐다.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집값들은 다 오르는 겁니다. 지금 뭐 배꼽이 오르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것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 돈을 다루는 데는 아주 그 잔재주하고 잔머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가 뭐 산업, 뭐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뭐 외환이 많아가지고 뭐 그게 부가 축적이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말로만 되는 겁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지금 그 차관이나 빚 뭐 이런 거 원조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 돈을 받아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또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이제 더뎌지고 말은 많고 땅값은 오르고 건물값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임대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임대료도. 그러니까 그런 전철이 지나간다고 하고 뭐 그렇게 오르는 지역들에서 임대를 하거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빅에 있는 그 포스코에서 짓는다는 그런 뭐 그 콘도죠. 뭐 뻔한 거죠. 주상복합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엄청 비쌉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형성되는 시세와 달리 물론 잘 졌겠죠. 한국의 포스코가 졌으니까 뭐 한국만큼에 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낮게 졌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거기 사가지고 놀러 와서 호텔비 들으느니 그냥 사놓고 오르든 말든 놔둔다 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쓰니까. 근데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걸 투기 목적으로 샀다가는 거덜나는 겁니다. 응? 외국 자본으로 그런 걸 져가지고 해서 재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은 절대로. 그런데도 이제 또 많은 그 신문에는 또 뭐 수빅에 그런 걸 진다. 그런 거를 지게 되면 그 수빅이라는 데는 상당히 많은 한국의 그 조직폭력배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직폭력배보다 수십 배 큰 중국의 조직폭력배들이 수빅에 와 있습니다. 또 그제 제가 올렸던 한국인 그 이슬라 리조트 그 사건에 그 오너가 그 증언하는 그런 인터뷰에도 보면은 수빅에 그 있는 조직폭력배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돌아가셨던 지익주 씨가 사셨던 곳도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함부로 막 투자하고 그랬다가는 뭐 돈이 뭐 수천억이 뭐 조 단위로 있는 사람들이야. 그 뭐 잠깐 날려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함부로 투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그 한진해운 수빅에 있는데 이미 뭐 거의 다 넘어갔다고 봐야겠죠. 거의 다. 그 필리핀 상원에서 참 그 한진 수빅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한진 수빅이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필리핀 외환 보유고에 그 영향을 끼칠 정도로 덩어리가 큰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필리핀 상원소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한진 그룹이 지금 그 경영을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엉망이죠. 사실 그 뭐 제가 한진 그룹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 몇 년 전인가 한진 그룹 그 수빅 조선소 안에서 대형 그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통근버스가 막 어디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사람 수십 명 죽었었는데 그 버스를 제가 그 제작을 하는 걸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완전 폐차된 버스를 그 시내버스죠. 그런 걸 들여다가 막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적당히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런 거를 한진수빅조선에서 그걸 납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허가를 해주고 했을 때는 그 경영진들의 그 상태가 오죽하겠습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또 한진 본사에서 또 뭐 정지하고 어쩌고 하다가 지금은 필리핀에 이제 다 넘어갔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서 무슨 지금 투기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뭘 산다 이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필리핀의 현실이 지금 무슨 필리핀이 딱 부러지게 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산업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산업이 없습니다. 지금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가 그 공단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공단을 취해가지고 많은 공장을 지금 짓고 있지만 그것이 다 인가공 공장입니다. 무슨 조립, 전자제품 조립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직업을 주기 위해서 그런 유치하는 그런 산업 구조입니다. 아직도 필리핀은. 이런 나라에서 무슨 뭐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뭐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분위기를 띄우고 이 필리핀의 투기 세력들이 필리핀은 돈 가진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정책들도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봤을 때는 아니 뭐 지금 막 짓지도 않은 거죠. 분양하는 이런 빌리지들이 그 100스퀘어미터에다가 2층으로 집을 져가지고 분양을 하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브로셔죠. 짓지도 않은 집들이 지금 이제 땅만 갖다 놓고 600만 페소입니다. 600만 페소. 왜 그러냐? 전철 지나간다 이겁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전철 거기. 이런 식으로 확정되지, 물론 정책적으로는 확정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언제 글로 갈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보다 집값은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2곱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데 또 편승해서 임대료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지역은 피해서 임대를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그쪽에 무슨 뭐 여건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괜히 차만 막히고 그런 데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리핀 부동산 그 투기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뭘 산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또 그거 뭐 다달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면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아니 그 무슨 노동일 해가지고 그런 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봤죠. 눈으로. 근데 그것을 몇 년이나 모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붙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붙다가 다 못 붙면은 안 돌려줍니다. 그냥 법적으로 벌써 걔들은 50%는 안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할 때부터. 근데 나머지 그럼 50%는 주냐? 낼렐렐 하는 겁니다. 맨날. 그런 내면적인 걸 모르고 무대뽀로 막 사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노후를 보내시거나 하실 분들은 그런데 눈 뜨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아, 누가 그러더라. 저한테 그런 브로셔도 보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수빅에 이런 거 있으니까 당신도 좀 알고 있어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내면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이런 분들이 그나마도 또 노후라도 편하게 지내려고 아니면은 또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필리핀에 와서 일하려고 이래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헛정보에 속아가지고 그런데 눈을 떠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필리핀은 이미 2번이나 IMF를 갔다 온 나라고
지금 세 번째 간다 하는 소리가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집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들도 미분양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정부의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필리핀 은행 돈을 빌려서 짓는 겁니다. 은행 돈이 갚아지지 않아가지고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IMF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면적인 사실을 좀 직시하시고 자기 직분이나 여건,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 부동산 투기 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